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이 말에 대한 일을 시댁에서 제대로 겪고 사람이 너무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마도 제가 겪은 일을 들으시면 다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요. 만약에 시댁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남편이 제대로 중재만 잘해줬더라면 이런 결말은 없었을 거란 생각도 요즘 따라 많이 들고 있어요. 제가 좋아서 만난 사람이고 제가 좋아서 결혼하겠다 정한 사람이지만 정말 이렇게 융통성이라곤 하나도 없는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해 시댁과 제 사이는 썩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이전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남자 쪽 시부모와 좋지 않은 이야기로 다투다 파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마음의 상처가 많은 상태로 이리저리 방황하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하게 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남편 역시도 저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를 입고 슬퍼하던 찰나였거든요. 비슷한 두 사람이 만났으니 얼마나 이야기가 잘 통했겠습니까? 정말 불이 붙었죠. 그래서 예정에도 없던 아이를 덜컥 임신하고 말았고 남편은 그런 저와 아이를 책임지겠다며 당장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 책임감 있는 모습에 저 역시도 당시에는 괜찮은 사람이다 싶어서 고민도 않고 결혼하겠다고 했고요. 전 정말 남편과 시댁의 사이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거든요. 정작 같이 살 사람은 제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튼 성인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결혼한다지만 어른들을 빼놓고 말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말에 용기를 얻고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죠. 전 솔직하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정도로 말이에요.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번에도 그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반대를 하거나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오히려 시모라는 사람은 지극히 개인주의를 가진 사람이어서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내가 최고다, 나만 생각하자 이런 생각을 하더군요. 저도 저를 귀찮게 하지 않으니 그런 시모라도 괜찮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저희 시모는 굉장히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게 시모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취미이자 특기라고 하는데 왜 어린 시절 한 번씩은 저희 시모와 같은 행동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건 다름 아닌 좋아하는 가수를 열심히 쫓아다니는 일이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덕질이라고 하죠? 아무튼 지방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를 보겠다며 학교까지 땡땡이를 치고 올라오고 그랬다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싶겠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 했던 딱 한마디가 이것 관련해서였거든요. 솔직히 처음에는 그 나이 많으신 분이 연예인 뒤를 쫄쫄 따라다닌다니 좀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사람이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별건가 싶었죠. 여보, 놀랄까 싶어서 미리 이야기하는데 우리 엄마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연예인을 따라다니거든. 자식은 나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제발 나이 좀 생각하라 하는데도 매일같이 따라다니셔. 보고 너무 놀라지 말라고. 어머, 어머님이 가수 좋아하셔? 뭘 그런 거 가지고 놀라겠어. 그냥 좋아할 수도 있는 거지. 당신이 생각하는 딱 그 정도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아무튼 나중에 혹시라도 엄마 하는 행동 보고 너무 놀라지 마. 그냥 또 시작이네 하고 말라고. 요즘 가수 나오는 프로그램도 많은 걸 뭐. 그런 분들 좋아하는 거라면 난 이해해. 어차피 그런 게 일상에 지장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아무튼 나는 일단 말했어. 처음에 남편 말을 들었을 때는 뭐 그런 것 정도야 하고 생각했어요. 심해봤자 뭐 그렇게 심하다고. 그런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앞서 말했죠? 저희 시모가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요즘 젊고 잘 나간다는 트로트 가수들한테 푹 빠지니까 이건 뭐 옛말에 어린이들 장난이야 우습지 우스워하던 그 말이 떠올랐다니까요. 이게 다 큰 성인이 마음먹고 연예인 쫓아다니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보니까 입이 떡하니 벌어지더라고요. 씀씀이하며 얼마나 놀랐는지. 예. 나 이번 달에는 용돈 안 주니? 내가 좋아하는 걔 있잖아. 걔가 지금 저 어디냐. 하여튼 무슨 지방축제에서 행사 뛴다고 하잖아. 그래서 얼른 가서 응원해 주려고. 그런데 용돈이 똑 떨어졌지 뭐니? 어머님, 저번에 용돈 저한테 받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또 달라고요? 그냥 이번에는 포기하시면 어때요? 그렇게 매일 찾아간다고 해서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행사야 이번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넌 시어미가 이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면 뒷바라지는 못할지언정 초치는 소리는 왜 해? 나이 먹은 게 죄지 죄야.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내 취미 즐기겠다는데 그걸 못 들어주나? 아휴, 됐어. 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을 하지. 나 알아서 하마. 이렇듯 한번 푹 빠지면 아주 그 사람한테 물불 안 가리고 돈을 쓰면서 쫓아다니셨죠. 솔직히 이렇게 누구를 좋아하는 일이 비난을 받을 정도의 일은 아니란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당선을 지켜가면서 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집안일이나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은 모두 내팽개치고 다니니 집안 누가 좋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 그런 말을 제게 했던 게 한 번에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거기에 시모는 그 좋아한다던 가수한테 된장이니 고추장, 심지어 간장에 직접 담근 김치라며 아주 바리바리 싸서 다니는데 그 가수란 사람한테는 이렇듯 정성이란 정성은 다 갖다 바치면서 정작 시댁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시부나 자기 가족들한테는 기껏 놀러가면 햇반이나 돌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하셨죠. 너희는 가수 꽁문이나 쫓아다니는 내가 아주 우습다 생각하지? 이러니까 내가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정이 생길 수가 없다. 걔는 뭘 하든 내가 좋다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싶다고 말하는 애야. 너희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르다고. 의뢰 가수들도 팬이 있어야 자기 밥벌이가 되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시모는 그런 생각은 1도 안 하는지 그 가수가 자기 아들이나 며느리보다도 100배는 더 좋다 하네요. 그러니 저도 그런 시모를 보면서 시댁의 정이 뚝 떨어지고 말이죠. 게다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였습니다. 또 그 가수란 사람의 일정표가 나왔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시모의 부름을 받아 시댁에 갔던 날이었어요. 속으로는 또 시작이다 또 하면서 지겨운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시모였으니 해달라는 것 도와주고 있었죠. 그래도 시부는 남편이라고 거실에서 TV 보고 있으니 과일이나 깎아서 갖다 줘라 하더라고요. 그런 시모의 말에 저는 네하고 사과하고 딸기를 씻어서 시부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시부 역시 주방에서 열심히 또 헛짓거리하는 시모를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저 또 시작이네 시작이야. 아니 어떻게 나이 먹고도 젊은 놈이 좋다고 저렇게 꽁무니를 쫓아다녀? 며느라, 네가 생각해도 네 시어미가 정상이라 생각하냐? 어머님이 좀 심한 편이시긴 하죠.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저렇게 좋다 하시는데. 내가 며느리 너한테 미안하고 아주 쪽팔린다 정말. 처음에 저 사람이 저러는 거 이해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그 짓거리 도와주겠다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 아무튼 네가 조금만 더 이해해라.
어쩌겠냐. 저래도 네 시험이고 내 마누란걸. 아휴. 그렇게 한참을 투덜거리던 시부는 앞에 있는 공원에 산책이나 가야겠다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갑자기 억 하면서 가슴을 부여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지 헐떡거리고 있고 저는 너무 놀란 마음에 얼른 주방에 있는 시무를 불렀죠. 시무 역시 쓰러진 시부를 보며 너무 놀라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얼른 신고부터 하자 싶어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도착한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고 시부를 구급차에 실은 다음 가족분들도 함께 가시는 거죠 하는 말에 대뜸 본인은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어머님이 같이 안 가시면 누가 같이 가요? 이상한 소리 말고 얼른 타세요. 이럴 시간에도 아버님은 점점 위험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냥 네가 같이 가서 알아서 좀 처리해라. 저기 구급대원 양반이 이제 병원 가서 진료만 받으면 괜찮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난 내일 콘서트 준비 서둘러서 해야겠다. 행사는 한 번 빠질 때마다 남들하고 얼마나 뒤처지는지 아니? 가수 쫓아다니는 일이 지금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다 이 말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가족이 지금 쓰러졌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너한테 부탁하는 거잖니. 내 대신 네가 가서 좀 옆에 있어주라니까? 행사만 갔다가 얼른 간다고. 어이가 없었죠. 아니 지금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가야 할 지경이라는데 대체 그놈의 가수 뭐가 중요하다고 이러는지. 하지만 이럴 시간에도 시부의 목숨은 조금씩 위험할 수 있기에 저는 그런 시모에게 두 말도 안 하고 구급차를 바로 출발시켰습니다. 시모의 어이없는 행동이 이번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시부는 진료를 받고 정신을 차렸는데 역시나 바로 시모를 찾더라고요. 마누라는 어디 가고 네가 여기 있어? 얼른 네 시어미 좀 불러라.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바쁜 애를 여기 붙잡아 두고 뭐 하는 짓이야? 또 그 가수 공연하는 거 봐야 한다고 TV 앞에 가기라도 했나? 시부는 당연히 지금까지 자기 곁을 지킨 사람이 시모라 생각했고 저는 그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일단 아픈 시부의 상태가 급변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병원에 안 계세요. 아버님 쓰러지신 지 꼬박 하루는 넘은 거 알고 계세요? 이제 몸 상태는 괜찮으신 거죠? 선생님이 이제 괜찮을 거라 말은 하셨는데. 그래, 몸은 괜찮다. 그런데 내가 쓰러진 지가 벌써 하루가 지났다고? 그럼 이 양반은 어디 갔냐? 집에 내 물건이라도 찾으러 간 거야? 왜 며느리 네가 내 옆을 지키고 있느냔 말이다. 회사는 어쩌고? 회사야 주말이니까 쉬어서 괜찮은데 그게 말이죠, 아버님. 어머님은 어제부터 그 가수 행사 준비한다고 저랑 같이 병원에 안 오셨어요. 오늘은 가신다던 그 지방 공연 보러 아침 일찍부터 나가셨고요. 정말 입이 쉽게 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난리가 났죠. 시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링거를 뽑더니 시모 쫓아가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라며 악에 받쳐 고함을 질렀고 그런 시부를 말리느라 저는 팥죽 같은 땀을 뻘뻘 흘렸고요. 다행히 남편이 그 난리통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왔기에 말릴 수 있었지. 안 그럼 정말 시부가 시모 찾겠다고 집안까지 쫓아갈 뻔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는 저녁이 돼서 싱글벙글 아주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며 시부 병실로 찾아왔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 여보, 상태는 어때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괜찮다고 했다는데 일단 검사는 더 받아보자 해서 내가 입원하라 했어요. 저 잘했죠? 당신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먼. 뭐?
사람이 지금 쓰러져서 이렇게 병원 침대 신세를 지는데 그깟 가수 꽁무니를 쫓아가? 당신이 그러고도 내 마누라라 할 수 있어? 당신 그 얘기 들었어요? 얘는 정말 내가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단단히 일러두고 갔는데. 이거 아직도 제정신 못 차렸네. 지금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당신이 정말 사람이라면 이렇게 아픈 사람 버리고 그놈의 가수 좋다고 뒷공문이 쫓아가진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오늘 그냥 나랑 여기서 사생결단을 내자. 그놈이 좋은지 내가 좋은지. 그런 시모의 모습에 시부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죠. 시부는 아무 말도 없이 그대로 시모 머리채를 잡고서 당신이란 인간은 도대체 제정신이야? 어떻게 세사례보다 못해? 하며 흔들어댔고 저와 남편은 그런 시부를 말리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요. 이런 소란이 있으니 병원에서는 제발 조용히 해달라 보안팀 사람까지 와서 시부와 시모를 뜯어 말렸습니다. 아주 얼굴이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시모는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얼굴에 철판을 깔더라고요. 되려 좋아하는 마음이 죄냐 하면서 소리쳤고요. 주변 병실에서 이 모습을 구경하러 모여들었는데 이 두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주 끝장을 내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은 냉전에 들어갔죠.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떤 부부가 아프다 쓰러졌는데 자기 남편 혹은 부인을 두고 연예인 꽁문이나 쫓아다닐 생각을 하겠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면 정말 믿기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두 분 화해시키겠다 열심히 시댁을 오갔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지만 그래도 부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살게 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시댁을 오간 거죠. 그 덕에 시부 사랑은 톡톡히 받지만 시모는 그런 제가 열심히 옆에서 손을 비비든 말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한창이었죠. 시부의 태도에도 아랑곳 않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희 애까지 데리고 좋아하는 가수가 온다는 지역축제에 같이 가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 가수라는 사람이 애를 보고 그렇게 좋아했다면 말이에요. 어머님,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그 가수 때문에 저희 애까지 데려가시겠다고요? 그 사람 많은 곳에? 어머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데려갔다 괜히 애 잃어버리고 그러면 어떡하시려고요? 너는 내가 무슨 바보 천치랄 생각하니? 내가 애를 왜 잃어버려? 그리고 넌 시어미가 아주 쉽게 보이나 보다? 그런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니. 아무튼 애 데리고 축제 구경도 할 겸 다녀올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것들은 무슨 내가 아주 우습지 우스워.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애를 데리고 가겠다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자식들을 키우면서도 무시당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너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너 지금 그 말은 내가 애를 못 돌본다 그 말 아니니? 그랬으면 내 자식들이 이렇게 훤칠하게 잘 커서 살겠어? 그냥 내가 못 믿었다 말을 하지 그러니?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하는지 속상해서 죽겠네. 바락바락 우기면서 끝까지 애를 데리고 가겠다는데 시모가 그런 말을 하니 하는 수 없이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런 예상이 왜 빗나가지 않았을까요? 시모란 사람이 꾸역꾸역 애까지 데리고 간 행사에서 글쎄 애를 잃어버렸다고 저희한테 전화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넌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 할미 손을 놓고 지 멋대로 돌아다녀? 내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으니 너희가 여기 와서 좀 찾아봐라. 세상에 애 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지. 엄마는 지금 애를 잃어버려 놓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장 애 찾지 못해? 당신 손자야, 손자.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핏줄 이은 손자라고.
시끄러. 너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라고 낳아준 줄 아니? 아무튼 난 찾아볼 곳 다 찾아봤다. 걔 때문에 괜히 행사 보는 거 늦을 뻔했어. 아무튼 이제 우리의 노래 시작하니까 너희 알아서 좀 찾아봐라. 난 집중 좀 하게. 남편은 그 말에 엄마든 뭐든 쌍욕을 계속 박았지만 시모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전화를 그대로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의 필름도 뚝 끊겨버렸죠 뭐. 아무튼 저희 부부는 헐레벌떡 그 행사가 있는 장소까지 차를 타고 갔어요. 다행히 30분 거리에 있어서 망정이지 애가 아주 시장 바닥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니, 애를 그렇게 좋아하는 가수 만나러 간다더니 왜 애를 버리고 혼자서 가수 보겠다 난린지. 아주 앞뒤가 말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천상 저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죠. 게다가 자기가 잃어버려 놓고 도대체 왜 저희 부부 탓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아니, 솔직히 본인이 필요하다고 맡겨만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걸 왜 저희 탓을 하는지. 무슨 저희가 축제 체험을 시켜달라 부탁이라도 했나. 그래서 이 이후로는 2번 다시 시모한테 애를 안 맡깁니다. 아니, 애 이야기만 꺼내도 남편과 저는 아주 경기를 일으킬 지경이었죠. 이게 다였다면 아마 실망하시겠지만 제 사연의 시작점은 시모의 이런 어이없는 행동들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친정엄마 때문이었죠. 제 친정엄마가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집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죠. 남편은 엄마의 시한부 소식을 듣고는 얼른 저한테 돈부터 건네주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돈 걱정까지 하면 얼마나 서러운지 모른다면서 말이에요. 장인어른도 없는 마당에 장모님 혼자서 어떻게 병원비 마련하시겠어. 그러니까 이 돈부터 받아. 암 재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앞으로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질 텐데 시한부라 하더라도 끝까지 노력은 해봐야지. 그런 남편에게 정말 말도 못할 고마움을 느꼈죠. 남편은 엄마의 암 재발 소식에 치료비와 병원비를 하라 저에게 그간 모아둔 목돈을 넘겨주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없어서 받고 너무 고맙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부부 사이의 감사 인사는 무슨 하면서 평소처럼 제 곁을 지켜주었죠. 그런데 이걸 시모가 알게 된 겁니다. 또 그놈의 가수 쫓아다닌다 남편에게 용돈을 달라 했는데 안 주니까 아주 붙잡고 늘어져서 돈 달라 떼를 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수 없이 엄마가 병원에 있단 소리 했고 거기에 돈 줬으니 한 푼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 득달같이 달려들 기세로 가족 모두 있는 자리에서 남편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겠죠. 너, 네 어미한테는 10원 한 장 쓰는 게 아깝다면서 뭐라 하더니 네 장모라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돈을 팍팍 내줘? 세상에 이런 자식이 어딨냐. 이래서 사람들이 아들 자식 낳지 말라고 아들놈은 다 남의 편이라는 거구나. 아이고. 시위하는 거죠. 자기도 돈 달라 이겁니다. 아니, 솔직하게 사람 목숨에 달린 일이랑 자기가 그 대단한 가수 쫓아다니는 거랑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 남편도 이런 시모의 말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시모에게 대들었죠. 엄만 그럼 사람이 아프다는데 돈도 안 보태줄 거예요? 제 장모님이 편찮으시다는 말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엄마한테 돈 들여봤자 엄마는 그놈의 도움도 안 되는 가수인지 뭔지 쫓아다니느라 다 쓸 거잖아. 안 그래? 그런 사람한테 내가 돈을 왜 줘? 얘가 지금 자기 엄마한테 무슨 막말이람? 야, 네가 지금 우리 아들 꼬셔가지고 나한테는 돈 주지 말고 너한테만 너희 엄마만 챙기라 그렇게 말한 거지? 그렇지? 내 착한 아들이 이럴 수가 없다. 네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지 않고서야. 이 사람이 무슨 이간질을 해요. 제발 괜한 사람 잡지 말고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그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전 어디 나가서 엄마 취미가 그렇다 한마디 말도 못해요. 그 가수 이름만 들려도 아주 치가 떨린다고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워줬더니 자기 엄마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네. 이래서 사람들이 애를 장가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얘가 아주 며느리 앞잡이가 다 됐어 그래. 남편이 맞는 말만 계속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할 말만 하는데 그게 아주 꼴보기 싫더라고요. 거기에 자꾸만 제가 남편을 꼬드겨 제 친정만 책임지라 했다고. 그러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바로 남편을 거들어 촌철살인을 날려버렸죠. 어머님, 솔직히 남편 말이 맞지 않나요? 지금 연세가 얼만데 애들처럼 그 가수인지 뭔지 쫓아다니면서 덕질을 하세요. 제 사촌 조카가 중학생인데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 어린 친구들도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 좋아하는 덕질도 하고 다닌다고요. 뭐라고? 너 지금 시어미한테 말 다 했니? 어디 어른 앞에서 소리를 높여? 높이게. 제가 지금 화가 안 나게 생겼나요? 사람 목숨 달린 일에 그깟 가수 쫓아다니는 일 비교하는데? 그리고 어머님이 맨날 하시는 말 있잖아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그 가수가 당신 자식들보다 훨씬 낫다고. 그럼 그 가수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요. 왜 남편 붙잡고 이러세요? 뭐라고? 걔가 내 자식이랑 같아? 그리고 고작 그깟 말했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냐? 아들, 네가 대답해봐. 얘가 지금 나를 이렇게 욕보는데 넌 자식이라는 놈이 뭐하고 있어? 왜? 얘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 말처럼 엄마가 나보다 그 가순지 하는 놈이 더 좋다면서. 걔가 아들보다 더 낫다며. 그러면 그냥 그 가수 아들 삼지? 나 같은 놈하고는 연 끊어버리고. 저와 남편이 이렇게 1타 2타를 날려대니 시모가 아주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콧김을 풍기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남편하고 시댁을 나오려고 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잔뜩 골이 난 시모가 그대로 제 머리채를 잡으면서 소리쳤거든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할 시간도 없었죠. 그래, 이제 보니 내가 한 말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니구나. 너희들이 나한테 뭘 대단한 걸 해줬다고 애걸복걸할 생각을 했담? 네가 뭔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 흉을 보고 난리야. 너희보다 한참은 나은 애를 가지고.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머리채를 잡혀봤어요. 정말 눈물이 저도 모르게 쏙 나올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매일 사연이나 드라마, 영화에서만 봤지 제가 이렇게 머리채 잡힐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시모라는 사람한테 말이에요. 제가 이렇듯 머리가 잡혀서 악각거리며 안간힘을 쓰며 시모의 소나기에서 머리를 지키려 하는 순간 남편은 이 상황에 잠시 당황해서 멍 때리다 얼른 정신 차려 시모의 손에서 제 머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소리쳤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엄마 정말 미쳤어? 그딴 자식도 아닌 놈 때문에 자기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 당장 놔. 그리고 나 엄마 2번 다시 안 봐. 그냥 나 호적에서 파. 절연이야, 절연. 이후로는 정말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났는지 시댁 방향으로는 앉는 신용도 하기 싫다면서 시댁에 발을 뚝 끊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엄마의 병은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저는 당장에 일을 쉬고 엄마의 병간호를 해야만 했죠. 남편은 제가 온전히 엄마의 병간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 대신 아이도 돌봐주었습니다. 남편이 출근 전에 유치원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데려오고 하는 생활을 반복하게 되었죠. 그러다 한 번씩 남편이 야근을 하면 제가 아이의 등하원을 도왔고요. 그렇게 엄마의 병간호를 봐주던 날이 계속되었고 하루는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그건 바로 제 통장에서 5분 간격으로 100만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갔다는 이체 내역이었죠. 전 처음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요즘 많이들 당한다는 보이스피싱에 제가 당했나 착각했을 정도였다니까요.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 순간적으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싶어 놀라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죠. 왜냐하면 그건 시한부였던 엄마의 병원비로 쓸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일을 남편이 어떻게 알겠어요. 남편도 이게 무슨 말이냐 제게 오히려 되물어보더라고요. 뭐? 그 통장에 있는 돈이 어떻게 자동으로 빠져나가? 당신 그 요즘 유행한다는 피싱 당한 거 아니야? 얼른 은행에 전화라도 해봐. 전화했는데 그게 내 통장에서 지금 빠져나간 돈이 맞다 그러잖아. 당신이 빼간 거 아니었어? 통장은 집에 있는데 그걸 엄마 옆에서 병간호하는 내가 당장에 어떻게 빼내가? 나도 아니야. 내가 장모님 병원비 하라고 넣어둔 돈인데 그걸 내가 왜 빼가? 남편도 당황하면서 한동안 말이 없더니 작게 설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당탕탕 뭔가 이리저리 뒤지는 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고요. 그리곤 제 아이를 찾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문주 너 지금 여기 있던 카드 어디 갔는지 몰라? 아니면 네가 여기 있던 거 손댔어? 이런 남편의 모습에 아이는 잠시 당황한 듯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래도 워낙 거짓말도 안 하던 착한 애라 바른 대로 대답을 해주더군요. 거기 있던 거 할머니가 필요하다고 해서 할머니 가져다 줬는데? 그 카드가 유니크 카드라고 하면서 그게 꼭 있어야지 원하는 걸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저는 저도 모르게 머리를 짚고 말았죠. 저희 아이가 캐릭터 그림이 그려진 카드 뭉치를 모으는데 한참 혈안이 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집에 없으니 우는 아이 달랜다고 남편이 하나 둘씩 사주는 게 버릇이 되어 집에 꽤나 많은 카드가 쌓여있을 정도로 말이죠. 시모가 예전에 남편과의 사이가 이렇게 되기 전에 아이 보겠다고 한참 저희 집을 들락날락했으니 이런 아이의 성향을 알고 이용한 거죠. 자기도 카드를 모으는데 그게 꼭 필요하다면서 말이에요. 저희 아이가 지금 7살이라 도어락 비밀번호도 다 알고 있는 데다가 시모가 통장에 연결된 카드 생김새도 다 알고 있었으니 조그마한 아이를 시켜 가져오게 시킨 겁니다. 아니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그 카드 비밀번호를 안 거야? 당신 어머님한테 말해준 적 있어? 애가 그 비밀번호를 알 리도 없고. 내가 그걸 왜 말해줘? 내가 미쳤어? 당신이 얼떨결에 엄마한테 말해준 거 아니야? 나도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 아니면 설마 이것도... 문주 바꿔줘봐. 아무리 카드를 들고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비밀번호 알았는지 도저히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제 머릿속을 쓱 스쳐가는 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아이와 현찰을 찾으러 가면서 나눈 대화였어요. 문주야, 엄마야. 엄마 목소리 들리지?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문주 너 할머니한테 예전에 엄마랑 은행 갔을 때 나눴던 얘기 한 적 있니? 왜 문주가 너무 소중해서 중요한 곳에는 까먹지 않도록 문주 생일을 꼭 떠올린다고 했었잖아. 그 돈 많이 나오던 기계 있던 곳에서 한 얘기요? 할머니한테 카드 전해줄 때 할머니가 그랬어요. 엄마가 카드 기계에 넣으면서 한 이야기 아무거나 해달라고. 그래서 문주가 소중하다 했다고 그런 말은 했는데. 아마 눈치 좋은 시모는 대번에 알아들었을 겁니다. 아이가 했던 이 말의 의미를 말이죠. 사실 카드의 비밀번호가 저희 애 생일로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과 연을 맺게 해준 고마운 아이였으니 제겐 축복과도 같은 자식이었으니까요.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소중한 자식이니 전 아마 지금처럼 아이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했을 겁니다. 어떻게 손자를 이리도 열심히 이용해 먹을 생각을 했는지 대단하더군요. 전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곧장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어떻게 애를 이용해서 지금 저희 돈을 훔쳐갈 생각을 하세요? 어머님이 인출해 가신 거 맞죠? 지금 당장 돌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건너편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피식하는 웃음소리 말이에요. 시모는 아주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곧 있으면 본인 생일 돌아오니까 생일 선물해줬다 생각하라고 말이죠. 아, 그 돈 100만 원? 내가 잠시 꺼내 좀 썼다. 다음 주에 내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 콘서트 하거든. 그런데 티켓이 너무 비싸지 뭐냐? 이 늙은 시어미가 컴퓨터로 너희처럼 뚝딱 예약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나 아는 동생한테 말해서 대충 웃돈 주고 샀다. 내 생일 선물 미리 줬다 생각하렴. 어머님, 그 돈 저희 엄마 병원비란 말이에요. 그걸 왜 멋대로 꺼내서 쓰세요? 제정신이세요? 그리고 왜 애꿎은 자기 손자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저지르세요? 나중에 애가 하면 어떤 상처를 받을지 알고. 그걸 왜 생활비 통장에 넣어뒀어? 넣어둔 사람이 잘못이지. 그리고 이미 산 티켓은 환불도 안 된다. 웃돈 주고 산 티켓을 누가 환불을 해줘? 그냥 너 알아서 100만 원 어디서 빌려 써라. 그 돈 하나 못 빌리니? 그걸 왜 멋대로 쓰시냐고요. 이거 절도예요. 범죄라고요. 왜 남의 통장에 함부로 손을 대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에다 쓰세요? 그리고 그 통장은 문주랑 생활비로 쓰려고 만든 거지 어머님 멋대로 쓰라 만든 것도 아니라고요. 뭐가 어쩌고 저쩌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 죽겠다는데 네가 뭔데 하라 말아야. 내가 콘서트 못 가면 죽겠다니까? 그러니 나도 콘서트 가고 싶어 죽겠으니 시한부다. 시한부 시어미 소원 들어준다 생각하렴.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전 이미 시모가 이렇게 나올 걸 알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랑 했던 통화는 싹 다 녹음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녹음본은 남편에게 바로 들려줬습니다. 남편도 이 미친 하며 입에도 담기 힘든 욕을 내뱉으며 누나였던 신우에게도 전화를 해서 시모의 만행을 다 알리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신우도 미치겠다고 난리가 났죠. 제 신우도 이런 시모의 행동에 질린 나머지 빨리 결혼해서 집 나가겠다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사람이거든요. 옳게 엄마가 이번에 진짜 일 제대로 저질렀다면서? 정말 미안해. 같은 가족이지만 할 말이 없다 진짜. 돈 엄마가 벌써 썼다고 했지. 일단 내일 엄마 건강검진 결과 들으러 가야 해서 만날 거거든? 그러니 내가 그때 얘기해서 돈 내놓으라고 할게. 정말 미안해. 형님이 뭐가 미안한 일이 있어요. 당장에 그 돈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럼 형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돈 정말 중요한 돈이에요. 엄마 병원비 쓸 돈인데 당장 필요하다고요. 나도 잘 알지. 아무렴 잘 알고 말고. 내가 이번 기회에 엄마한테 단단히 말해둘게. 제발 동생이랑 옳게 그만 좀 괴롭히라고. 당사자는 아니지만 같은 가족으로서 너무 미안하다. 옳게 조금만 기다려줘. 알겠지? 참 어떻게 그 이기적인 사람 밑에서 이런 신우와 남편이 나왔는지. 신우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너무 미안해서 어쩌냐 안절부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돈 꼭 받아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럴 수 있을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말이라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끙끙 앓았죠. 일주일 뒤면 벌써 병원비를 내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정말 맘졸이면서 기다렸습니다. 신우에게 좋은 연락이 오길 말이에요. 그동안엔 남편도 어떻게든 돈을 더 마련해보겠다며 애를 썼고요. 자식인 남편이 자기 엄만 못 믿는다고. 그런데 다음 날 더 대박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연락 준다는 신우는 어디로 가고 대신 시모가 저희 집을 찾아와서 아주 죽겠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제발 문 좀 열어봐. 엄마 잤니? 어떻게 엄마한테 이리 차갑게 굴어? 엄마가 당장에 죽게 생겼다니까? 내가 암이란다, 암. 엄마 암인데 너라도 나를 도와야지.
엄마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거니? 암이라는 말을 꺼내며 자기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남편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놀랐어요. 남편이 정말 시모에게 온갖 정이 다 떨어졌는지 천류님에도 불구하고 차갑게 식은 표정으로 문을 열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요? 저한테 뭐 바라셔서 지금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훔쳐간 돈은 돌려주실 건가요? 제 장모님 병원비거든요? 그리고 그날 분명 제가 말했죠. 저 엄마랑 연 끊는다고. 아, 이제 연 끊었으니 엄마도 아닌가? 넌 그게 지금 중요하니? 엄마가 암에 걸렸다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얼마 안 남았대. 그래서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구나. 엄마 도와줄 거지? 응? 엄만 자식들보다 그 트로트 가수가 더 좋다면서요. 자식이나 가족들 입에 들어가는 거 전부 뺏어다가 그 트로트 가수한테 갖다 바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식 찾으세요? 연예인 뒷공문이 쫓아다닌다고 자식 나 몰라라 할 땐 언제고. 암이라니까 이제서야 가족이 눈에 들어오나 봐요? 내가 정말 그 가수들이 좋아서 그랬겠니? 그건 다 그냥 하는 말이지.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는데 고작 그때 했던 이야기들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니? 정말 안 도와줄 거야? 엄마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서 사는 거라며. 그래서 저희나 누나 결혼할 때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그리고 그 돈 다 그 가수인지 뭔지한테 다 갖다 바쳤잖아. 저도 지금까지 많이 참았다고요. 이젠 엄마 그런 태도 진절머리가 난다고요. 남편이 이토록 싸늘하게 굴자 말이 안 통한다 생각했는지 바로 시모는 제게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시모가 가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엄마 시한부라고 했을 때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얼마나 많이 제 앞에서 했는데요. 그거 덤덤한 척 넘기려 했지만 제겐 정말 큰 상처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모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바로 문을 쾅 닫아버렸죠. 어머님, 시한부라고 당장에 죽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하셨던 말 똑같이 되돌려드릴게요. 시한부라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니까 긍정적이게 이 상황 해결하려고 혼자서 직접 노력하세요. 저흰 빠질게요. 혼자 좋아하시잖아요? 자식들에게 팽당한 이유로 시모는 제게 자주 문자가 오곤 했는데 그건 암에 좋은 음식이 뭐가 있는지 저희 엄마가 이전 항암 때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 시댁에서 엄마 암에 걸렸을 때 제 친정 형제들이 정말 많은 보양식이나 영양제를 사서 엄마에게 줬었다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암이라는 병은 말이죠. 사실 뭐 좋은 걸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낫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제 친정엄마도 그 기간을 넘어서 어떻게 잘 지내는 중이었으니까요. 저희 형제들은 그런 엄마를 위해서 남은 시간이라도 행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이야기도 얼마 전에 나눴거든요. 하지만 시모는 저희 엄마랑 비교했을 때 자식들이 본인을 보살펴주지 않았으니 엄청나게 우울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 수술 앞두고 자기가 안 깨어나면 어떡하냐며 자기 얼굴 좀 보러 와달라고 아주 매달리고 사정을 했죠. 전 물론 가지 않았어요. 있던 정도 엄마의 병원비를 훔쳐간 그날 이후로 다 떨어졌으니까요. 제 소중한 자식까지 이용해서 했던 일이니 제 이런 태도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모는 자식들의 무관심 속에서 암 수술을 받아야만 했어요. 신우도 처음에 저희 남편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시모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챙기려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같이 결과를 듣고서도 저희가 당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시모를 모른 척하기로 결심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시모의 곁에 누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 상대는 바로 시부였죠. 하루는 남편에게 시부로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희 엄마랑 헤어지기로 했다. 지금은 따로 지내고 있으니 너도 그렇게 알아라.
세상에 그런 인간이 있다니 내가 뭘 믿고 지금까지 같이 살 부대끼며 살았는지 정말 후회돼서. 시모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본인 곁을 지켜준 시부를 엄청 들들 볶았나 봐요. 너희 엄마가 뭘 하는 줄 아니? 내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 그러더구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언제는 그 연예인인지 뭔지 좋다고 쫓아다니면서 가정 버린 게 누군데? 그거 참아주고 같이 살아줬더니 뭐? 아픈 것도 안쓰러워 병원비까지 내줬더니 돌아오는 말이 그거더라. 난 더 이상 못 참는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시모는 끝까지 개인주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간 자신이 했던 일은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시부 탓만 하면서 지금의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것도 전부 시부의 잘못이라 시부를 들들 볶았다 하네요. 그러자 화가 치밀어 오른 시부는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 뒤에는 따로 헤어져 살자고 말을 꺼냈던 것 같더라고요. 황혼 이혼까지 하자고 말이죠. 분명 예우도 좋았던 시모였는데 시부가 그런 시모에게 질린다며 집을 나가버린 뒤로는 정말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정말로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시모가 그때 자기는 콘서트 가고 싶어 죽겠다며 시한부라는 말을 내뱉었는데 말이 씨가 되어버린 거죠. 아마도 아픈 와중에 부정적인 마음과 함께 시부의 황혼이혼 발언이 겹쳐서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하지만 시모의 이런 시한부 판정에도 자식인 신우와 남편은 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냥 평소의 행실을 그대로 받는 거란 듯이 말을 하더군요. 아직까지 크게 별일은 없지만 앞으로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제 사연을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정말 말은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옛 속담이 떠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제 시모였던 사람은 그 말 하나 조심하지 못해서 하늘이 벌을 내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네요. 사람이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 되지만 먼저 제 돌아가신 친정엄마한테 말을 그렇게 한 쪽은 전 시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전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람은 혼자서 사는 동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에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기도 해요. 무조건 자기만 생각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어느 때는 자신의 몫을 포기하고서라도 희생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행운을 얻을지 혹시 모르잖아요?